안녕하세요. 통증 닥터 백선생입니다. 오늘은 척추의 해부학 중 경추의 해부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척추는 7개의 경추와 12개의 흉추, 그리고 5개의 요추와 5개의 천추, 그리고 4개의 미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위쪽을 차지하고 있는 경추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추는 우리가 목뼈라고 부르는 게 바로 경추에 해당이 되죠. 좀 확대해서 볼게요. 경추는 cervical vertebra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cervical이라는 말이 목이라는 뜻이고 버테브라라는 말이 척추를 의미하는 스파인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척추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cervical vertebra라고도 부르고 cervical spine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C스파인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경추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2가지는 바로 머리를 지탱해주고 안쪽에 지나고 있는 척수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척수는 바로 중추신경이죠. 중추신경은 바로 뇌와 척수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중추신경은 중요 구조물이기 때문에 단단한 뼈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뇌는 바로 이제 단단한 두개골로 이제 보호를 받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척수는 척추로 이렇게 둘러싸여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경추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머리를 지탱해주고 척수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경추는 총 7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경추신경은 총 8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자, 여기서 옆에 그림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척추의 가운데 중심관이라는 게 있고 그 안을 통해서 이렇게 신경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척추와 척추 사이에서 이렇게 신경이 하나씩 양쪽으로 이제 뻗어 나가면서 온몸으로 뻗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옆에다 제가 다시 그림을 그려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쪽 옆으로 와서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1번 경추,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흉추, 소라식이라고 하는데 흉추 1번이 되겠죠. 이렇게 있다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가운데 중심관을 통해서 신경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리고 이 척추와 척추 사이의 추간공을 통해서 이렇게 신경이 하나씩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죠. 근데 경추는 1번 위에서도 이렇게 하나 빠져나오게 되는데 얘가 바로 경추 1번 신경이 됩니다. 그리고 1번과 2번 척추 사이에서 나오는 신경이 바로 2번 신경이 되는 거고요. 2번과 3번 사이에는 3번이 됩니다. 즉 이렇게 2번과 3번 사이에서 나오는 거는 항상 아래쪽에 있는 척추체의 이 숫자를 따라가는 신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6번과 7번 사이에서 나오는 거는 요 아래쪽 7번을 따라서 7번 신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6, 5, 4 이렇게 신경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7번 아래쪽과 흉추 1번 사이에서 나오는 신경은 이게 바로 경추의 8번 신경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흉추의 1번과 2번 사이에서 나오는 얘가 바로 흉추 1번 신경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 경추는 이 척추체와 척추체 사이에서 나오는 추간공을 통해서 나오는 신경이 아래쪽에 있는 척추의 숫자를 따라가게 되어 있고, 자, 흉추는 요 1번과 2번 사이에서 나오는 신경이 흉추 1번 신경이죠. 바로 위에 있는 척추체의 숫자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흉추 아래부터는 모두 다 이 규칙을 따르게 되고요. 이 cervical spine, C스파인만 다른 규칙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cervical은 개수가 7개인데 신경이 8개에서 요 하나가 맨 위가 하나가 위쪽으로 올라가게 돼서 이렇게 다른 규칙을 따르게 된다.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자, 경추의 디스크는 여기서 하나만 더 짚고 뒤쪽으로 넘어갈게요. 경추의 디스크는 아래보다 얇지만 무슨 얘기냐면 디스크, 척추체와 척추체 사이 여기 좀 확대해서 볼까요? 이 척추체와 척추체 사이에 약간 이렇게 하늘색으로 보이는 얘가 바로 디스크죠. 이 디스크는 경추부터 해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두꺼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추는 다른 아래쪽에 있는 애들보다는 디스크가 얇은 편이죠. 하지만 그 척추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두꺼운 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디스크만 두꺼워지는 게 아니라 척추체도 아래로 내려갈수록 두꺼워지게 됩니다. 근데 그 척추체에 비해서 디스크의 두께는 이 경추에서 가장 두껍다라는 거죠. 이게 경추의 특징적인 거라서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갈 건데요. 여기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이 디스크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디스크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추간판에 해당이 됩니다. 추간판은 영어로 인터버테브랄 디스크라고 부릅니다. 인터가 이제 사이죠. 추간. 이게 사이 간자이고요. 버테브랄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척추, 스파인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척추 사이의 원반이라고 해서 한국말로 척추 사이 원반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쉽게 이 디스크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인터버테브랄 디스크라고 해서 추간판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뒤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서비컬 스파인의 1번부터 해서 7번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미리 좀 써놨는데요. 여기 경추 1번부터 해서 7번까지 이렇게 따로 한번 그려놔 본 그림이고요. 여기서 1번과 2번 경추는 조금 다른 것과 좀 특이적으로 생긴 경추여서 이제 이름이 따로 붙습니다. C1번을 바로 고립뼈 아틀라스라고 부르게 되고요. C2를 중쇄뼈 엑시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얘네들은 전형적인 모양에서 조금 벗어나 있어서 뒤에서 따로 다루게 될 거고요. 요 3번부터 7번까지는 이제 경추의 전형적인 모양을 조금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먼저 설명하고 뒤에서 이 C1과 C2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추를 공부할 때 흉추나 요추와는 다른 구조물이 하나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가로 구멍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다 좀 정리하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구멍은 트랜스버스 포라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그림으로 오면은 좀 확대해서 볼까요? 여기 이렇게 척추체가 앞에 있고 여기 뒤에가 가시돌기고요. 이렇게 구멍이 하나씩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보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가로 구멍이고요. 얘는 흉추나 요추에서는 보이지 않는 경추에서만 보이는 구조물입니다. 얘는 왜 중요하냐면 이 구멍을 통해서 바로 척추 동맥이 지나가는 길이 되기 때문에 가로 구멍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척추 동맥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같이 주행하고 있는 정맥도 통과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옆에다 좀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얘는 이제 정면에서 본 척추체의 모습이고요. 얘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요 구멍, 가로 구멍이 있는데 가로 구멍을 통해 이렇게 지나가는 혈관, 이 동맥이 바로 척추 동맥, 버테브랄 아터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C7인데요. C7은 미리 좀 정리를 하고 설명을 할게요. 작은 덧정맥이라고 하는데 악세사리 베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만 통과를 하고 척추 동맥은 통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림을 와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좀 확대해서. 여기 보면은 이 척추 동맥 버테브랄 아터리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요 안에 있는 가로 구멍을 이렇게 통과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C에서는 이제 가로 구멍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그 앞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죠. 그래서 버테브랄 아터리는 C7의 가로 구멍은 통과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구조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좀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C7의 가로구멍은 다른 목뼈에 비해서 다른 목뼈의 가로구멍보다 더 작고 그리고 때로는 없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해드려 보자면 여기는 이제 다 구멍이 이제 어느 정도 크기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C7에는 이제 가로 구멍에 이 구멍이 되게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버테브랄 아터리는 통과하지 않고 아주 작은 정맥만 이제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여기다 앞에다 좀 그려놨는데요. 이 파란색이 베인이고 정맥이고 이 빨간색이 아터리, 버테브랄 아터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버테브랄 아터리와 같이 주행하는 정맥이 이렇게 가로 구멍을 이렇게 통과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다가 이제 C7에 와서는 이렇게 밖으로 빠져서 이렇게 나가게 되죠. 그 일부의 정맥 일부만 그 가로 구멍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요 뒤쪽에 있는 얘가 바로 이제 가시돌기에 해당이 되죠. 제가 지난
척추 해부학 영상에서 전반적인 기본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혹시 지금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 내용을 좀 먼저 보고 오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이거는 가시돌기라고 하고 스피너스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 가시돌기 끝 모양이 두 갈래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이것도 경추의 특징입니다. 경추의 가시돌기는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거를 바이피드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근데 또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C7이 바로 예외인데요. 여기 그림 보면은 C7은 두 개로 잘 나눠져 있지 않고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긴 가시돌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C7은 가장 긴 가시돌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을 굽혔을 때, 플렉션이죠. 굽혔을 때 뒤쪽으로 돌출되어서 만져지는 곳이 바로 이 C7의 가시돌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고개를 한번 숙여보시면 뒤쪽 이제 목 쪽에서 쭉 타고 가운데를 만지다 보면은 첫 번째로 가장 튀어나온 이 목뼈를 만져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C7의 가시돌기에 해당이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외부로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랜드마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주사를 목 쪽에 하거나 할 때 예전에는 이제 엑스레이를 보지 않고 주사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요거를 랜드마크로 요걸 만져보고 아 얘가 C7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거기서부터 레벨을 이제 그 아래가 T1, 뭐 T2 이런 식으로 레벨을 세워가면서 위치를 이제 정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바로 랜드마크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C7이 가장 긴 가시돌기를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제 별명처럼 이름을 갖게 됩니다. 소슬뼈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얘는 버테브랄 프라미넌스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뒤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용어 정리 조금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척추 버테브랄 아터리가 있는데요. 얘가 이제 기시하는 부위와 얘가 다다르는 부위를 조금 알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가 이제 에올틱 아치, 대동맥의 아치에 해당이 되죠. 대동맥의 아치는 3개의 분지를 내서 이렇게 나게 되는데 이 이름은 꼭 외우셔야 한다라고 제가 한 2번 정도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의 내용 중에 이 맨 오른쪽에 있는 얘를 바로 브라키오세팔릭 아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터리는 이제 A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팔머리 동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두 번째로 이렇게 분지하는 얘가 바로 레프트 커먼 카로티드 아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번 얘기해서 일단은 약자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애가 레프트 서브클레비안 아터리라고 하죠. 뭐 한국말로는 브라키오세팔릭은 팔머리 동맥, 그리고 레프트 서브클레비안은 쇄골하 동맥이라고 하고요. 얘는 온목 동맥이라고 얘기를 하죠. 브라키오세팔릭에서 이제 또 다시 2개의 가지를 내고 이렇게 뻗어가는 동맥들이 있죠. 얘가 바로 라이트 서브클레비안 아터리에 해당이 되고요.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애가 라이트 커먼 카로티드 아터리에 해당이 되죠. 왜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했냐면 바로 이렇게 있는 얘가 바로 척추 동맥인 버테브랄 아터리에 해당이 되는데요. 버테브랄 아터리가 분지되어서 나오는 곳은 바로 레프트 서브클레비안 아터리 그리고 라이트 서브클레비안 아터리에 해당이 됩니다. 즉 서브클레비안 아터리에서 바로 버테브랄 아터리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얘네들이 이제 뇌로 올라가서 이렇게 합쳐져서 있는 요 혈관의 이름은 얘가 바로 베질라 아터리에 해당이 됩니다. 얘는 이제 처음 나온 거니까 한번 써드릴게요. 뇌바닥 동맥이라고 하죠. 뇌바닥 동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버테브랄 아터리는 서브클레비안 아터리에서 이제 분지돼서 나와서 뇌로 들어가서 베질라 아터리로 합쳐지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뒤로 넘어가 볼게요. 가장 일반적인 C3부터 C7까지 일반적인 경추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가 앞쪽에 있는 얘가 바로 버테브랄 바디에 해당이 되죠. 척추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얘가 바로 가시돌기라고 아까 얘기한다고 그랬죠. 가시돌기, 스피너스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까 경추 3번에서 6번까지는 두 갈래로 나눠져 있다. 끝부분이 바이피드라고 한다고 했고 그리고 C7은 가장 길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얘가 바로
라미나죠. 라미나. 얘는 고리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이어주는 요 사이 얘가 바로 페디클이죠. 고리판이라고 합니다. 자, 얘네들은 이제 다른 척추뼈에도 갖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물들이었죠. 자, 이제 경추의 좀 특이적인 애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추도 역시 트랜스버스 프로세스라고 해서 가로돌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얘가 바로 이제 가로돌기죠. 여기다 좀 정리를 해볼까요? 가로돌기 확대해 보겠습니다. 트랜스버스 프로세스라고 하죠. 경추의 가로돌기를 보면은 얘도 역시 양쪽 좌우로 이렇게 하나씩 가로돌기를 가지고는 있는데 그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앞쪽이 결절 하나, 뒤쪽이 결절 하나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경추만의 특이적인 구조적 특징인데요. 그래서 이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경추의 가로돌기는 앞쪽에 앞 결절을 갖게 되고 뒤쪽에 뒤 결절을 갖게 됩니다. 얘는 안테리어 튜버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포스테리어 튜버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렇게 그루브 고랑이 하나 생기게 되죠. 여기에 바로 척추의 신경이 스파이널 너브가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가 척추신경 스파이널 너브라고 하죠. 그의 고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이 가로돌기의 주요 기능은 바로 근육들의 부착점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거는 모든 척추뼈의 공통적인 내용이고요. 대표적인 거 2개 정도만 적어 드려보자면 어깨 올림근, 리베이터 스캐뷸라 머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목 갈비근, 스칼렛 머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네들의 부착점으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추가로 하나만 더 얘기를 드려보자면 이 앞결절 중에 C6, 6번째 경추의 앞결절을 목동맥 결절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카로티드 튜버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조금 다른 말로는 조금 발음이 어려운데 일단 스펠링 좀 먼저 써드리고요. 이거를 샤쉐낙 튜버클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도 불리게 됩니다. 보통 그냥 카로티드 튜버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C6의 앞결절도 다양한 술기들의 랜드마크에 해당이 되는데요. 일단 저희과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보자면은 얘가 바로 성상신경절 차단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 쪽을 만져보면 이 C6의 앞결절을 만질 수가 있어서 이제 자주 랜드마크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상신경절 차단술을 이제 초음파를 보고 보통은 요즘에는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초음파를 보지 않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C6의 앞결절을 만지고 그 부위로 이제 주사를 하게 되는 게 바로 성상신경절 차단술이라는 겁니다. 모르셔도 되는데 다양한 프로시저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 정도로, 그리고 목동맥 결절 카로티드 튜버클이라고도 불리운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관절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죠. 경추의 관절.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좀 그림을 먼저 보자면 관절 역시 위쪽 척추와 관절면을 이루는 스페리어 위쪽에 있는 관절면이라고 해서 위관절면이라고 얘기를 하죠. articular facet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위관절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아래쪽에 있는 애가 inferior articular facet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래 관절면이라고 합니다. 이 facet이라는 용어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데요. 척추에서 그냥 관절면을 바로 facet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articular facet이지만 그냥 간단하게 facet 합니다. 그래서 이 척추의 관절을 그냥 facet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흔히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 용어에 대해서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경추의 facet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경추의 facet은 비교적 자유로운 운동이 가능합니다. 자유로운 플렉션, 굽힘 운동이죠. 그리고 익스텐션, 얘가 펴 운동이고, 그리고 레터럴 플렉션, 이렇게 약자로 쓸게요. 가쪽 굽힘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모든 운동이 다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회전은 좀 제한이 됩니다. 근데 우리 목 도리도리 운동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회전 운동은 C1, 2, 즉 아틀라스와 엑시스의 운동이기 때문에 나머지 척추뼈들은 회전 운동은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C1, 2를 얘기하면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경추의 이 관절 파셋면은 거의 수평에 가깝습니다.
평면적으로 거의 수평에 가깝습니다. 옆에 이제 그림을 보면은 거의 이렇게 수평에 가깝습니다. 약간 이렇게 아래로 치우치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수평에 가까운 파셋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또 하나 경추만의 특이한 구조물이 하나 또 있는데요. 이 옆쪽으로 구상돌기라는 게 있습니다. 갈고리 돌기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운시네이트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이제 척추체 바디죠. 바디의 위쪽 바디의 가장자리 뒤쪽으로 융기가 되어 있는데 얘를 바로 구상돌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그림에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얘가 바로 구상돌기인데요. 얘를 이제 옆모습으로 본 그림으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척추체의 뒤쪽에 가장자리에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서 위쪽에 있는 척추체의 아랫면에 있는 애와 약간의 관절을 형성하게 되는 돌기가 있는데 걔를 구상돌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구상돌기는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퇴행이 되면서 뒤쪽으로 후글후글 이제 만들게 되면서 신경을 누르기도 하는 중요 구조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여기 구멍이 바로 아까도 말했듯이 가로 구멍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트랜스버스 포라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곳으로 바로 척추동맥인 벌테브라 아터리가 통과를 하게 되는 거죠. C7은 예외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C1, 2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1번 경추와 2번 경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1은 고리뼈라고 합니다. 아틀라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이제 이 그림을 먼저 볼까요? 얘가 바로 아틀라스인데요. 얘는 이렇게 그냥 원형의 고리 모양이어서 이제 고리뼈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추라고도 얘기를 하죠. 여기다 써드려 볼까요? 환추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얘는 다른 애들과는 좀 다르게 바디가 없습니다. 즉 척추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여기 뒤쪽에 여기가 앞쪽이고 여기가 뒤쪽인데 뒤쪽에 이렇게 가시돌기가 있어야 하는데 얘는 가시돌기도 없습니다. 영어로 쓸게요. 스피너스 프로세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C1만이 갖는 구조물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 이 척추체의 요 가장자리에 가쪽 덩이라고 해서 파셋면과 이어지는 가쪽 덩이가 있습니다. 이걸 가쪽 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레터럴 매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가쪽 덩이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가로돌기 트랜스버스 프로세스가 나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로돌기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가쪽 덩이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른 척추체에 비해서 더 가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즉 목뼈 중에서 가장 가로로 넓은 척추뼈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가로돌기의 주요 기능은 바로 근육들의 부착점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육의 부착점이라는 거는 바로 지렛대 기능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와서 얘도 바로 이제 위쪽으로 관절면을 하나 갖고 있죠. 위 관절면, superior articular facet이라고 하죠. C1은 척추체 중에 가장 위에 차지하고 있는 애죠. 얘는 바로 위에 바로 두개골과 연결이 되어 있죠. 얘 지금 두개골의 아랫면을 제가 그린 건데요. 바로 이 아랫면에 여기에 가장 큰 구멍이 하나 나와 있죠. 큰 구멍. 얘가 바로 포라멘 매그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구멍을 통해서 이제 척수가 뇌에서부터 척추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큰 구멍 밑으로 이제 척추가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요. 바로 이 위 관절면이 큰 구멍 떼서 봅시다. 가쪽에 있는 뒤통수뼈 관절 융기가 있는데 얘를 바로 오시피탈 컨다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여기에 요 관절면이 바로 오시피탈 컨다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얘가 바로 이 C1인 아틀라스에 있는 위 관절면과 관절을 이루게 되는 거죠. 바로 이제 뇌와 관절을 이루게 되는 게 바로 C1입니다. 이 관절면을 그래서 AO 조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아틀란토 오시피탈 조인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뇌와 C1 척추 경추 1번의 조인트를 AO 조인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아틀란토 오시피탈 조인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C1은 요 앞쪽 요 고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뒤쪽 고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라미나 이런 용어를 쓰지 않고요. 앞쪽 고리, 뒤쪽 고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앞뒤에 고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안테리어 약자로 쓸게요. 그리고 포스테리어 뒤쪽 아치라고 이제 영어로는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치의 가장 가운데 부분이 약간씩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뒤결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포스테리어 튜버클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얘를 앞결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C2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C2는 중세뼈라고 하고요. 엑시스라고 합니다. 얘는 이제 축추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C2에는 중요 구조물이 있죠. 치아돌기라고 해서 영어로는 덴스라고 하고요. 또는 오돈토이드 프로세스라고도 합니다. 바로 요렇게 위쪽에 요렇게 튀어나온 애가 있는데요. 얘가 치아돌기입니다. 얘는 약간 이제 사선에서 위쪽에서 보내고 요 밑에 있는 그림은 위 정면에서 바라본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치아돌기에 해당이 됩니다. 얘가 치아돌기에 해당이 되죠. 얘는 회전이 일어나는 축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도리도리 운동을 할 때 C1 아틀라스가 C2 위에서 회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요 댄스 치아돌기가 요 앞결절 앞쪽에 C1의 요 앞부분에 이렇게 쏙 들어가게 됩니다. 요 위쪽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빠져나오지 않게 인대가 하나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 인대를 그려놓은 게 요 그림입니다. 그 인대의 이름이 바로 고리, 가로, 인대라고 부릅니다. 트랜스버스 리가먼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 한번 앞에서 그림으로 한번 다시 볼까요?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그림을 보면은 얘가 바로 아틀라스, 얘가 엑시스. 엑시스의 댄스가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끼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축이 돼서 얘네들이 도리도리 회전 운동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요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 요 위쪽으로 이렇게 댄스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오게 되고 이 리가먼트가 트랜스버스 리가먼트가 이 댄스 치아돌기가 밖으로 빠지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뒤쪽에는 바로 이제 신경들이 지나는 척수가 지나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얘가 뒤쪽으로 빠져나오게 되면은 척수를 압박하고 자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인대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한 번만 정리를 해볼게요. 댄스 치아돌기가 뒤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리뼈 C1이 앞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바로 고리 가로 인대가. 즉 여기 댄스가 이 뒤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 척수를 압박하는 일이 없도록 얘가 막아주는 거고요. 반대로 이 C1이 앞쪽으로 나가면서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 또한 트랜스버스 리가먼트가 하는 역할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C1과 C2, 아틀라스와 엑시스가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관절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 관절 이름을 바로 여기 밑에다 적어볼까요? AA 조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아틀란토 엑시얼 조인트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까지 경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했죠. 좀 정리를 해서 간단히만 좀 정리를 해볼게요. 경추는 일단 C 스파인이라고 간단히 이제 부르게 됩니다. 얘의 중요 기능은 머리를 지탱하고 척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경추 신경은 8개가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요. 뒤로 와서 이제 경추에만 이제 존재하는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로 구멍이 있다라는 거. 여기에는 이제 버테브랄 아터리가 통과한다. C7은 예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가로돌기의 모양이 남들과는 좀 달랐죠. 왜냐면 앞결절이 있고 뒤결절이 있다. 그 사이에 그루브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척수 신경 스파이널 너브가 지나가는 이제 고랑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경추에만 존재하는 또 하나의 돌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구상돌기이다. 구상돌기는 이제 척추체의 위쪽, 가쪽, 뒤쪽으로 윤기가 나와 있는데 얘가 바로 구상돌기이다. 얘는 척추뼈에 문제가 생길 때 얘가 퇴행이 되면서 골극이 형성이 되면서 신경을 조금 압박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와서
C1과 C2, 경추 1번과 경추 2번은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름들을 가지게 됩니다. C1은 이제 고리뼈, 아틀라스라고 부르고 환추라고도 부르고요. C2는 중쇄뼈, 엑시스, 축추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얘네 둘이 관절을 이뤄서 도리도리 운동을 해줄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축을 이루는 게 바로 C2의 치아돌기, 댄스에 해당이 되고요. C1은 이제 머리를 받치고 있기 때문에 두개골과 관절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걸 바로 AO 조인트, 즉 아틀란토 오시피탈 조인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C1과 C2도 조인트를 이루게 되죠. 얘는 바로 AA 조인트, 아틀란토 엑시얼 조인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경추의 해부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